그냥 걷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이완을 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감각을 느껴가면서 하는 것 자체가 일단 필요하고, 이제 그거와 별개로 또 중요한 것은 나의 불편함을 느껴야만 그거를 조정하려는 몸의 어떤 회복 능력이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운동에서 항상 첫 번째 기본은 걷는 거라고 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걷냐가 중요하다. 걷는 것이 단지 다리 운동이 아니라 뇌 운동이 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도파민을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도파민을 활성화시키고 아껴 쓰는 이런 관점을 걸음에 대입을 해서 이 걷기 운동에서 어떻게 해야만 제가 설명드린 도파민에 대한 관리 조절 능력을 같이 올릴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몸의 감각을 느낀다는 것은 이완 능력을 올려주는 거고, 그럼으로써 뇌에 더 휴식을 취하는 거고, 도파민의 실질적인 활용해서 필요할 때 도파민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간을 마련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운동할 때에도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이완을 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감각을 느껴가면서 하는 것 자체가 일단 필요하고, 이제 그거와 별개로 또 중요한 것은 나의 불편함을 느껴야만 그거를 조정하려는 몸의 어떤 회복 능력이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마음이 가는 곳에 기운이 가고, 기운이 가는 곳에 혈액이 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뭔가 느끼는 곳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몸의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증입니다. 우리가 통증이 있으면 몸에다 알리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몸에서 어떤 면역의 작동이랄지 폭넓게 몸에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시스템이 동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감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둔한 사람보다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순간순간 더 힘들고 불편하지만 어떻게 보면 회복이 또 빠른 거예요. 감각이 둔한 사람들은 나중에 오히려 더 심해져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뒤늦게 만성질환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완을 위한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내가 걸을 때 어떻게 좌우 불균형이 있구나, 내가 손놀림이 어떻게 뭔가 부자연스럽구나, 어깨가 내가 굽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느껴줄 때 몸에서 그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뇌에서의 어떤 회로가 동작하는 거죠. 가만히 있을 때는 그걸 모르기가 쉬워요. 근데 걷다 보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 걸을 때 그런 감각을 내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감각이 섬세해지면요, 발바닥의 감각도 느껴져요. 발바닥의 감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는 거, 또 이렇게 특히나 이런 증후군 쪽, 손의 다계통 위축 중에서는 가장 문제가 균형을 못 잡는 건데, 균형을 잡기 위해서 미세하게 이 발바닥에서의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것과 내가 미세하게 느껴가면서 할 때 그런 컨트롤이 잘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맨발로 신발을 신지 않고 양말도 벗고 집안에서 걷는 것이 오히려 더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는 데 좋고, 가장 베스트는 맨발 걷기, 그렇죠? 이런 황토길이나 그런 바깥에서 굴곡이 있는 그런 데에서 내가 걸을 때 가장 그 감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동작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걸을 때 어떻게 내가 느낌을 가지고 뭘 관찰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좌우 불균형에 대한 거를 저는 항상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편측 서동이 먼저 오기 때문에, 옆으로 제가 보자면은 오른쪽에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왼쪽은 빨리 잘 올라가는데 오른쪽은 좀 느리게, 그 다음에 낮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차이가 물론 뚜렷한 분들은 명확히 알지만 차이가 크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를 먼저 잘 느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실제로 차이가 크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모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정말 내가 집중을 하고 감각에 보면은 리듬이 차이가 있다는 걸 느껴요. 건강한 쪽에서 내딛는 발에 닿는 소리와 오른쪽에서 이렇게 발바닥이 닿는 소리가 묘하게 다르다고요. 이쪽은 힘이 좀 뚜렷하고 이쪽은 힘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청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차이를 느끼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조금 더 섬세하게 내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봐도 여기에 올라가는 높이와 여기에 올라가는 높이가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나아가서 걸을 때도 이제 이렇게 좀 더 명확해지겠죠?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좌우의 차이.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쪽과 이 문제가 있는 쪽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걷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대부분 다 이렇게 되죠. 뿐만 아니라 좀 더 심해지면 경직이 돼서 이게 좀 더 굽는다거나 이 손이 뻣뻣하게 펴 있다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느끼시라는 겁니다. 걸을 때 내가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몸에서 느끼는 만큼 몸에서 작동을 해요.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오른발 하면서 오른발을 최대한 올려야지, 이건 의식적인 거죠. 이것도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이건 지속적이지 못해요. 의식적으로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만 하면은 이거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느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발바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흙길에서 맨발 걷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양말도 벗고 이렇게 걸을 수가 있다면 이 발바닥의 미세한 이 발 근육의 움직임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차이를. 이게 좀 더 벌어졌구나. 일반적으로 안 좋은 쪽이 좀 벌어지거든요. 이런 거 차이도 느낄 수가 있고, 주로 이제 걸을 때 이게 보면은 안 좋은 쪽은 앞쪽 발바닥이 먼저 닿아요. 발가락이 닿고. 그러면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불편함이 느껴진다고요. 이런 걸 다 느껴보세요. 느낄수록 이게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맨발로 이렇게 걷는 것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내가 집중해서 5분을 걷는 것이 뇌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가 5분만 걷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뭐 5,000보 걷는 걸 하지 말아야지,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것대로 또 이런 심폐기능이나 유산소나 이런 차원에서 다리의 근력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뇌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은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만약에 불편이나 통증이 느껴졌을 때 가장 먼저 감각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내가 불편한 순서로 느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원래 더 아픈 데가 생기면 덜 아픈 데는 감각이 사라집니다. 몸이 굉장히 뛰어나요. 스마트하게 이 통증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내가 더 불편한 곳이, 더 문제가 있는 곳이 더 느껴지기 쉬운 건데, 가장 나중에 이 감각의 능력, 이것이 정말로 높아진다면 뇌 입장에서는 여러 감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다양한 신호들을 동시에 여러 개를 느낄 수 있을수록 더 뇌는 아주 활발하게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요. 이거는 조금 이제 뇌과학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감각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런 감각끼리 서로 연결이 돼요. 어디가 뭐 저려서 이렇게 좀 뭔가 불편한 것과 떨림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의 맥락이거든요. 뇌에서는 도파민이 부족하고 운동 회로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문제가 되면서 여기서 분기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각각의 것을 하나만 느낄 때보다 여러 개를 동시에 느끼면은 훨씬 더 자극이 강해지고 뇌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요. 뇌에서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세분화가 될 때 어떤 특정한 감각의 어떤 통증이나 불편함에 대해서만 집중하면은 그쪽 회로만 이게 뭔가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할 텐데, 여러 가지 거를 내가 동시다발적으로 통합적으로 느끼게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면 여러 가지의 불편함이나 감각들을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더 뿌리 쪽으로 더 이것이 활성화되는 거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회복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감각을 느끼는 거의 최고의 수준은 파킨슨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지금 내가 느끼는 바람결, 이 촉각,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 보여지는 거, 향,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느껴지는 감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 그러면 그 굉장한 높은 수준의 이완과 뇌에서 굉장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초인적인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